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혁명 출판사 대표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린 출판사 시민혁명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산서성의 지배자 고구려입니다. 성원식 작가님의 책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책은 예전에 한 10년이 훨씬 지난 책, 이제 성원식 작가님이 처음으로 낸 1000년 만에 밝혀진 안시성과 살수의 핵심 증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책은 흑백이고 또 책도 조그마고 굉장히 얇았다면 지금 이 책은 거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책이라고 내신 것과 같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민혁명 출판사에서는 일반 출판사에서 낼 수 없는 책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고려의 책 위주로 내고 있고요. 첫 번째 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베껴온 백제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백제석의 왕기죠. 그래서 원문이랑 같이 실어놨고요. 또 2세가 지금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두 번째, 시민혁명 책 두 번째는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서점에 이제 12월부터 배포가 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부터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구글 스토어에서 먼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책보다 굉장히 좀 커요. 일반 책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보시면, 여러분, 크죠? 이만큼 큽니다. 풀칼라고 글씨도 커요. 글씨도 커서,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만들었고요. 처음 이렇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쉬워 보입니다. 지도가 있고 쉬워 보이는데 딱딱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역사적 기초가 없으신 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좀 쉽게 해놓은 편이에요. 편집을 쉽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좀 이해가 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아놓은 편입니다. 자,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성원식 작가님은 산서성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제 고구려의 유적을 답사를 하시고 이 책을 내셨고, 드디어 이제 10년이 훨씬 지난 이쯤에서 이제 완벽판을 내셨죠. 현재 구리시에서 이제 고구려 역사문화보전의 사무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페이지는 황금 페이지고요. 고급스러운 페이지고 산서성의 지배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산서성은 어디냐면 이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산서성이에요. 태행산맥 안쪽에 굉장히 안전한 지역,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본토가 있었던 지역이죠. 물론 당연히 산해관을 넘으면 한반도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물길로 이동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우리의 삼국사기, 그 다음에 중국 25사, 고려사의 모든 지역명들이 그곳에 다 일치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부를 현재 지금 동의의 지역이라고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한반도가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명들이 지금 한반도의 지역명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약간 중앙으로만 넘어가도, 여기가 이제 사천성이에요. 약간 중앙으로만 넘어가도 이 지역에 있는 지명이 한반도에 거의 없습니다. 지명이 같다는 얘기는, 수백 개의 지명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민족이 살았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우리의 예전 본토였던 이 지역명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해석들이, 삼국의 해석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본토가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성원식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산서성이 중심이다. 왜냐면은 다 말을 타고 실크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산서성을 또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의 강역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의 특징은 여러 가지 원문을 다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원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저 해석과 조금은 다르지만 이 책을 도맡아서 편집하고 감수하고 전국 서점에 뿌리기로 협의를 했죠. 자,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허구와 과장으로 변조된 고대사 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 이 한족과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공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경주와 한서 지리지, 그러니까 지리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대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던 지역명을 유추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고구려 특별편, 광개토대왕 비석 관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구려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발해편이 나옵니다. 자, 산서성은 이곳이 바로 산서성입니다. 노란 박스 있는 쪽이고요. 지금 이 성원식 국장님께서는 고구려가 이제 말을 타고 여기에 이제 건국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산서성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산서성은 이제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중심 강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이제 국내성과 졸본을
성식 저자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저랑은 조금 다르지만 당연히 고구려의 강역으로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적인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허구와 과장으로 조작된 고대사. 중국에서는 이제 실제로 만리장성, 토성이죠. 토성을 명나라 장성까지 이어가면서 또 고구려 산성까지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만리장성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한반도까지 거의 늘리고 있죠. 당시에 진시황 때의 만리장성은 토성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쌓은 장성이죠. 명나라 때 산성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사서들을 통해서 정사들을 통하고 여러 사서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의 기본기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지금 편집하고 제가 나름대로 수정하면서 정말 여러 번 바뀌었죠, 여러분. 작가님은 지금 10년이 넘게 이 책을 쓰셨지만 저도 정말 수십 번을 바뀌었죠. 굉장히 쉽습니다. 나름 쉽게 편집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씨체나 이런 것들 또 글씨의 내용들도 다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그 다음에 이제 제야사학계. 제야사학계라는 건 이제 학계죠, 학계. 학계라는 건 사학과 나온 사람들. 하지만은 한국사 교과서랑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 사학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시민 역사 연구가 주장하는 내용들 이렇게 비교해서 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글씨가 큽니다. 잘 보여, 쉬워요. 칸도 널찍널찍하고요. 여러분 보시기 쉽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야사, 식민사 뭐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과 한나라가 전쟁한 내용들을 이제 쉽게 그려놨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랑 해석은 조금 다른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낙랑국과 낙랑군의 차이가 좀 있고 그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고 이 책의 한계는 이제 고구려 중심의 책입니다. 백제의 이제 요서 백제를 조금 다루긴 했지만 고구려 중심의 책이고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상 통사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투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그 각종 이제 주변의 제후국들 연나라, 황룡국, 그 다음에 중국의 위진 남북 쪽,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역사가 기술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책은 고구려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해석하는 게 조금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산서성은 당연히 우리 고조선의 강역이고 또 강성했을 때 고구려의 강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원문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인용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뭐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중국 25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을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천광여도를 활용을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경주라는 책이 있어요. 수경이 있고 수경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수경주. 그러니까 이제 물길이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 한나라 때, 이제 고조선, 또 고구려가 있을 때. 이때 지리지, 이 지리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고조선의 강역과 고구려 초기의 강역이 도대체 어디 있냐. 또 수경주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과연 폐수는 어딘가? 살수는 어딘가? 압록수는 어딘가? 압록강은 어딘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경주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쫙 이렇게 거의 뭐 최초죠. 우리나라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로 이렇게 쉽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만 봐도 뭐 거의 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여러분 역사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지금 뭐 진왕도시라고 불리는 곳, 이제 노룡현, 그 다음에 이제 백이숙제, 이런 무덤들, 수양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북경 주위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고, 실제는 어디에 있고, 또 이제 산서성을 답사하시면서 찍은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리지를 많이 활용하신 편이에요. 또 이제 영락궁, 광개토대왕의 영락궁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을 때 가슴 떨리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십몇 년 전에 봤을 때
야, 고구려의 강역이 여기까지구나. 아, 이거는 정말 반론 불가다. 예. 수도가 어디 있는지는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을지문덕,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남는데, 이 책은 저에게 지금 편집하면서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참조 문헌들을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다면 제가 이 책을 지금 편집을 하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뭐 거의 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쉽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실수록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수의 위치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폐수의 위치, 현재의 증거. 또 당연히 왜곡도 현재 왜곡이 일본이 아니고 외국은 당연히 양자강 남부로 일식 기록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이제 북사, 당서, 후주서, 송서, 후주서 이게 대충만 보셔도 여러분 삼국사기부터 중국 고대 지명 대사전부터 엄청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치유천왕은 누군가?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치유천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놓고 요택. 그리고 이 책은 내용들이 이제 수나라와 전쟁과 당나라와 전쟁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고구려 관련된 내용은 고구려의 도읍지를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구려의 도읍지를 이쪽으로 보진 않지만은 이제 고조선의 평양으로 보고 있고 또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의 평양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를 이제 졸봉과 국내성으로 보는 건 조금 이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낭랑의 위치에 대한 비정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라와 백제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하면서 나가는 개념이고, 자 여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고조선과 또 고구려의 지역명들이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 광개토대왕 호태양 비문에 대한 해석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호태양 비문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태양 비문은 여기 보시면 뭐 비문의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해석에 대한 폰트를 제가 다르게 해놨으니까 요게 이제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을 건너서 염수를 향하는 광개토대왕. 이 지금 광개토대왕의 평양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의 평양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있는 평양과 양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평양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평양의 왼쪽 부수가 다르죠, 여러분. 예,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석에 있는 평양은 다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걸까요? 이 평평한 땅을 나타낼 때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그 평양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중국 산서성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이제 동부 남부까지 평양은 이제 변양자를 씁니다. 자, 평양이라는 지역명은 고구려의 또 고려의 지역명으로 음차된 지역명이고 다 그렇게 봐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석의 평양은 다른 한자다. 자, 내용들이 쉽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크고요. 이 한 권으로 우리 고조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사군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 또 요서백제 쉽게 쭉 읽으실 수가 있어요. 수나라와 전쟁 그 다음에 당나라와의 전쟁 쉽게 읽으실 수 있고 광개토대왕 비석의 해석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천광해도의 내용 또 요택의 내용 요택의 위치들 이렇게 쉽게 읽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예전 책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바꿨어요. 오타도 나름대로 고치고요. 고구려와 고구리가 병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이 성원식 작가님은 고구려 현할 때는 고구려로 쓰시고 동네를 쓰실 때는 국명은 또 고구리로 쓰는데 저는 다 고구려 고구리 다 병행해서 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이 책에서는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뒤쪽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진국 편이 나와요. 이제 발해에 대한 지역인데, 이제 발해는 이제 대진국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이 책은 꼭 알려야겠다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대진국봉기나 신당서에 보면 이제 발해 연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호는 이제 황제국이라는 뜻이죠. 나오는데, 보시면,
이 대진국을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 영토만큼 이제 산서성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산서성부터 여기 이제 만주까지 쭉 대진국으로 발해로 봐야 됩니다. 발해로 봐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백두산의 화산 폭발과는 전혀 무관한 발해 멸망. 신라는 구주 오소경 5개의 수도가 있었고 또 발해도 오경이 있었죠. 5개의 수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당시가 이제 대진국이 멸망했을 때랑은 다르다. 그리고 백두산 폭발에 대한 기록이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발해는 백두산의 폭발에 의한 멸망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러시아와 또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국지 또 고려사력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제 고려라고 하면 이제 고구려가 될 수도 있고 발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왕건의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변개해서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에 있는 고리국지 그러니까 고려국지에는 이 발해는 거란을 속국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중앙 관리로 등용했다. 거란이 요나라죠. 그래서 아유라부기 이제 요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오성 대장군으로 임명했는데 자. 이 아유라보기한테는 1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 이 대진국 발해를 호위할 수 있는 10만 명의 병사가 있었다고 고리국지,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책에 나온답니다. 자, 러시아의 이제 고리 사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거란 출신의 아유라보기가 오성 대장군과 그 다음에 요 왕에 임명이 되었다. 요라는 건 탱산맥을 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파림자기가 아닙니다. 자, 또 일본에 있는 또 고리국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유라부기가 발해의 상경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궁성을 습격하고 이 대진국의 그 발해의 황제를 포로로 잡고 새로운 고구리, 그러니까 거란이 고구리잖아요. 요 나라로 천명을 하고 태행산맥에 있으니까 요 나라로 천명하고 대진국의 관리제도 그대로를 등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란, 즉 요 나라가 왕건의 고려국가 누가 고구려의 적 통일을 갖고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행산맥의 서쪽도 고구려의 굉장히 요충지고 고구려 왕성들이 있던 곳이고 또 고려의 왕건은 북경부터 시작해서 산동까지 다 고구려에 강성했던 다 왕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요나라와 왕건의 고려국은 전투를 벌였던 거죠.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요나라가 그러니까 거란의 요나라가 발해 대진국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에 소장돼 있고 러시아에 소장돼 있는 이 책에서 말이죠. 자, 이 고려사략에 보시면 이 러시아 문건에 보면 10만 대군을 이끌고 발해의 상경선에 입성을 해가지고 이 대진국 발해 황제에게 야 내가 황제가 될 테니까 옥세를 내놔라 해서 옥세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 발해의 황족인 대시잖아요, 그쵸? 다 이 대시와 공주와 혼인을 했고 그 다음에 고시 왕족들을 고관으로 가용해서 통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웨이능망사라는 기록에서는 이제 아유라보기는 상경성에 입성 후 호란성에서 이제 요양 중인 발해 황제한테 위협을 가하면서 양위를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 문건과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문건들, 우리는 모르는 문건들을 보면 이 거란,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이제 거란, 발해 말갈, 발해 말갈이 있었다면 이제 거란이 발해를 어떤 식으로 함락을 하고 고구려의 뒤를 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문구가 이 책에 지금 실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요천제랑 만주대제도 이거 러시아 문건인데요. 러시아 문건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정길성 교수가 예전에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신라는 연호가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는 연호가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광개토대왕 비성비에는 영락이라고 나왔습니다. 광개토태왕은 영락이라고 불렸다. 자, 그런데 러시아 문건에서는 황제들의 연호가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다 실어놨습니다, 지금. 장수왕은 건흥이고, 문자매는 명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연호들, 묘호들 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호나 묘호는 지금 태백일사나 고구려사략이나 아니면 또 수서의 내용이나 아니면 또 발굴된 유물로 증명이 다 되었다. 자, 뒤에는 이제 참고문헌이 나오고, 이제 1세, 이런 식으로 이제 황금 페이지를 마무리해서 나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책이고요. 이 고구려의 가장 기본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조선, 그러니까 한사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고구려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사료들을 읽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책들을 하나하나씩 찾기 어려우신 분들 이 책 보시면 되고요. 참조문건이 많아요. 참조문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영토는 어찌됐든, 여러분 어찌됐든 해석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산서성까지 당연히 강역이기 때문에 강역을 중심으로 하시든 아니면 이쪽을 중심으로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지만 어찌됐든 둘 다 고구려의 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책들을 술술 읽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호태왕 비문, 또 발해에 대한 문건, 또 물길인 수경주. 자, 우리 고조선의 영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 산서성의 지배자 고구리. 제가 힘들게 몇 달 동안 편집했고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지, 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조금씩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통찰력을 기르시고 여러분이 더 나은 역사관 확립에, 정립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